1970년대 이야기 70년대 골목길의 어린 시절 추억 여행. 골목길의 시작, 아이들의 아지트. 1970년대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는 낡은 기와집과 슬레이트 지붕이 뒤섞인 골목길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낮에도 골목길은 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좁은 골목길은 꼬불꼬불 미로처럼 이어졌고 담벼락에는 낡은 벽보와 아이들의 낙서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김씨 아저씨가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 진열대에는 색색의 불량식품과 껌,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종이 인형과 비눗방울 같은 소박한 장난감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어요. 고소한 뻥튀기 냄새와 달콤한 뽑기 냄새가 뒤섞여 언제나 아이들을 유혹했죠. 초등학교를 마친 영호와 만수, 수키, 그리고 영호의 여동생 미영은 책가방을 메고 골목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교복과 빛바랜 책가방은 그 시절 아이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자국 소리가 조용하던 골목길을 활기차게 채웠습니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곧바로 골목 안쪽에 있는 폐가 옆 좁은 공간, 자신들만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과 깨진 유리창은 오히려 아이들의 모험심을 부추겼죠. 아지트에는 낡은 구슬과 납작하게 접힌 딱지, 고무줄, 그리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알 수 없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만화책과 유리병에 담긴 반짝이는 구슬들은 아이들의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보물들을 자랑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집 철이도 조용히 영호 일행을 따라 아지트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다소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공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낡고 좁은 골목길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놀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작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모험을 펼쳐나갔습니다. 낡은 전봇대와 담벼락,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골목길은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딱지치기 대결과 사소한 다툼, 희뿌연 흙먼지가 날리는 골목길의 낡은 전봇대 옆 공터에서 아이들은 딱지치기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커다란 판에는 이미 수많은 딱지들이 쌓여 있었죠. 영호와 만수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딱지를 날렸습니다. 영호는 장기술이 좋았고 만수는 덩치에 걸맞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야, 영호, 너 반칙 아니냐?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니야? 내 딱지 다 찢어지겠다. 만수가 심통난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수키는 그 옆에서 조용히 관전하며 승부를 예측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바둑 기사처럼 신중하게 딱지들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어린 미영은 오빠들 옆에서 자신도 끼워달라며 칭얼거렸습니다. 나도 할래. 나도 딱지 잘 치는데. 오빠, 나도 한 번만. 하지만 오빠들은 미영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딱지치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영호가 만수의 커다란 딱지를 정확히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야호! 내가 이겼다. 이 만수 바보 멍청이. 영호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영호의 딱지치기 기술에 분해하며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시 해. 다시 하자고. 결국 사소한 오해와 승부욕 때문에 영우와 만수는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급기야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키가 나서서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화난 아이들은 서로에게 흙먼지를 뿌리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너 이리 안 와? 오늘 제대로 한판 붙자. 옆집 철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골목길은 아이들의 고성과 흙먼지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작은 다툼은 어른들의 눈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그들만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미영은 오빠들의 싸움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꾸중과 화해의 라면, 영우와 만수의 격렬한 싸움은 결국 골목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고성과 몸싸움에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김씨 아저씨가 크게 화를 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싸우지 못해 안달이 났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동네 시끄럽게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김씨 아저씨의 불호령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싸움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빗자루는 아이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풀이 죽은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친구끼리 싸우면 못 써.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웃사촌 아니더냐. 그의 목소리에는 엄하지만 따뜻한 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싸움 소리를 듣고 영우 엄마도 부엌일을 하다가 나와 영우를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우 엄마는 영우의 귀를 잡아당기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이놈, 또 싸웠어? 집에 가서 보자. 아이들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먼저 사과하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수와 영우는 서로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키는 싸움의 원인을 설명하며 김씨 아저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풀이 죽어있는 아이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놈들. 그래도 배는 고프겠지.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 2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라면 냄새가 골목길에 퍼지자 아이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구멍가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끓여준 라면을 아이들은 함께 나눠 먹으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국물과 함께 아이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사소한 다툼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아이들은 다시 친구가 되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화해와 우정의 상징이자 그 시절의 작은 사치였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할머니의 사라진 구슬과 아이들의 수색. 어느 화창한 오후 골목길의 가장 오래된 어른인 최할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던 구슬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마루에 앉아 구슬을 가지고 놀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잃어버린 구슬을 찾기 위해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허리 굽은 모습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최할머니는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영우와 만수 일행을 의심했고 아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안 그랬어요.
저희는 할머니 구슬에 손도 안 댔어요. 맹세합니다. 영호는 결백을 주장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할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할머니의 사라진 구슬을 찾아주기 위해 골목길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머니의 구슬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자신 때문에 의심받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난 진짜 아니라니까. 수키는 논리적인 추리로 구슬이 사라진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가 저기 전봇대 옆에서 구슬치기 하다가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아마 그 근처에 떨어뜨리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해가 저물도록 구슬을 찾아 헤매었지만 구슬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담벼락 틈새와 쓰레기 더미, 깨진 장독대 사이를 뒤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과 발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함께 초조함이 드리워졌습니다. 최할머니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그들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린 미영은 구슬을 찾지 못할까봐 울먹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구슬이 아닌 할머니와의 소중한 약속과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둑해지는 골목길에 아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잊은 채 아이들은 구슬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발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어둑한 시간,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폐가 뒷골목을 수색했습니다. 폐가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아이들은 구슬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낡은 문짝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영호는 낡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고 만수는 무너진 담벼락 틈새를 뒤졌습니다. 그때 어린 미영이 낡은 상자 속에서 반짝이는 구슬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여기 구슬이 있어요. 반짝이는 구슬. 미영의 외침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슬들은 최할머니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구슬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구슬들이 상자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슬을 발견한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폐가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오빠 영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미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놀다가 떨어뜨렸어. 영호는 미영의 잘못을 감싸주려 했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으며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영호를 설득했습니다. 영호야,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 그래야 할머니가 더 기뻐하실 거야. 수키의 말에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구슬을 들고 최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구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최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수로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의 순수한 고백과 아이들의 노력에 최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아이들의 정직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슬 하나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아이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골목길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아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발, 작은 나눔의 행복. 어느 비 오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빗방울이 골목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빗물은 흙탕물로 변해 골목길을 질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영호는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 구멍가게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흙탕물이 스며들어 발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온 운동화는 그의 초라한 형편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새 신발을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작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호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구멍가게 안에서 이를 본 만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아끼던 구슬을 팔아 영호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려 했습니다. 그는 구슬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이 구슬 팔면 영호 새 신발 살 수 있어요? 영호 신발이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만수의 말에 김씨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키는 만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칭찬했습니다. 옆집 철이도 만수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멍가게 김씨 아저씨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만수에게 구슬값을 돌려주고 영호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이렇게 서로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이 아저씨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김씨 아저씨의 인자한 미소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호는 새 운동화를 신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영호를 축하해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비 오는 골목길에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가져다 준 행복은 골목길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빗물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회의 응원과 우정. 가을 운동회 날 학교 운동장은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색 망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운동장 가득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호는 달리기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은 긴장감에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만수와 수키, 미영, 그리고 옆집 철이까지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영호를 응원했습니다. 영호야, 힘내라. 달려라 김영호. 우리가 널 응원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의 엄마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특함과 함께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구멍가게 김씨 아저씨와 최할머니 등 마을 어른들도 운동장에 나와 아이들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호는 친구들과 어른들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의 작은 발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움직였고 결승선을 향해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영호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친구들은 달려와 영호를 얼싸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영호야. 최고야. 우승보다 소중한 것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우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이룬 성취감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골목길 아이들의 끈끈한 우정은 학교 운동장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운동회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낡은 골목길처럼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해질녘 운동장을 떠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노을 지는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추억이 된 골목길, 어른이 된 아이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중년이 된 영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던 낡은 골목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과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높이 솟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죠.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던 구멍가게도 폐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골목길 아이들의 순수했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어른이 된 만수, 수키, 미영, 철이와 옛 골목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구슬과 납작하게 접힌 딱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우리 어릴 때 진짜 딱지 많이 쳤는데 기억나냐? 만수 내 딱지 내가 다 가져갔었지.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호 너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수키는 그때 라면 하나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게 신기하죠? 지금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이에요. 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미영은 오빠, 내가 굿을 잃어버려서 할머니한테 혼날 뻔했잖아. 그때 오빠가 나 대신 사과해줘서 고마웠어. 라며 귀여운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낡은 골목길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골목길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 아이들의 순수했던 우정과 꿈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1970년대의 아련한 추억과 함께 각자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른이 된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대비되며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골목길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추억의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골목길에서 배운 지혜와 우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